부모님들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방비상 플라워하고 방비상 떡제, 방비상 푸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CEO예요. 중은 아니고 소. 예. 근데 정말 가족 같고 되게 좀 맨날 같이 둘러앉아서 도시락 먹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혹은 경험하신 중소기업은 어떤지. 중소기업은 일단 열악하다. 뭐 또 적합할지 모르지만 후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일반화돼 있고요. 근데 현장에서 한 30년 동안 이런 걸 조금씩 접해서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는데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부모의 인식이 안 바뀌어서 내가 다녔던 중소기업만 자꾸 생각하고 열악하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고. 중소기업도 큰 중소기업이 있고 약간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있긴 하거든요. 중보다 소 쪽으로. 네, 큰 중소기업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복지가 조금은 있어서 그나마 아이들도 조금은 선호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조그만 중소기업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예. 엄마는요? 부모 입장도 똑같은 거죠.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있고 이름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내려고 하는 중소기업도 이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20살 초반에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정도를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설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설계 쪽에서 일을 했는데 김포라는 되게 조금 시골 쪽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포요? 김포요. 예. 김포가 시골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없었어요. 그 업체를 네.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네. 버스를 이제 새벽 6시 반에 타고 갔는데 가기 전에도 조금 무서웠지만 역시 가서도 열악하다는 거를 좀 새삼 많이 느꼈어요. 김포에 지금 정민용 부장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김포 쪽에서도 이제 그 신도시 쪽 말고 좀 이제 외곽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건너편 쪽에 이제 강화 초입 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좀 열악합니다. 근데 그쪽은 이제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중소기업이라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했을 때 그 본인의 생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이 많을 것 같고. 일이 많을 것 같다.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또 불릴 수 있으니까 월급. 뭐 그런 관념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빨리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빨리 망할 수도 있다. 이 일부잖아요. 명문대나 대기업, 공기업 취업이 가능한 게 일부고 나머지 80%는 사실 일반 중소기업을 취업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죠? 원장님하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미지가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워낙 많다 보니까 분명히 열악한 데도 있고요. 또 분명히 좋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취업자들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중소기업 소개하는 채널 좋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사실은 연봉과 급여입니다. 특히 최근 뭐 MZ세대 기준을 보면 꼭 그 연봉이나 급여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인지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뭐 친구들 사이 얘기할 때 나 어디 다녀 하면 그 순간 설명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부럽다, 뭐 잘했다, 나 어디 공무원 됐어 하면 거기서 설명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 다니고 있다 하면은 그 회사는 뭐냐, 어디냐, 뭐 하는 회사냐부터 질문이 끝없이 나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친한 친구들 뭐 동창들 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본인 회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복지라든가 우리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예, 노력을 뭐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그 연봉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윤이 나면 그 부분은 무조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즉 성과금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복지 시스템도 그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좋은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배우려고 그러고요. 실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해서 뭐 요즘 말로 하는 뭐 꼰대 문화라든가 그 보수적인 그런 직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소위 말해서 급여를 더 확 높여주지 못하지만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솔직히 대화를 좀 줄이고 이상한 회식 안 하고 야, 좋네요. 그다음에 뭐 예. 바로 이제 칼퇴근하게 예, 하고 이게 워라벨. 예. 휴가 연차 쓴다 그러면은 묻지도 말고 바로 그냥 집회.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왜 휴가 가냐, 왜 연차 쓰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행위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 거 싹 다 없애고 무조건 이렇게 하게끔. 이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 노력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아쉽고 일단 저희가 우리 오정훈 원장님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일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저는 요 첫 번째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에 우리가 취업을 하지만 회장님 얼굴은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나 8시 뉴스에서 화면으로 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장인의 생명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대표를 설득해서 그걸 실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고 대신 우리 중소기업은 그냥 사장문 방문 뚝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나 이런 아이디어 쓰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사장님도 그걸 받아주는 거. 저는 직장인한테 이게 가장 큰 거고 이게 대표적인 장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책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은 약간 도제 스타일,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한 도제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거고요. 또 도제를 만나면 그만의 노하우를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자기만 받아야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다라고 하면 20년만 인사 조직만 하다가 뭐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세무서도 가야 되고요. 하다못해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 보면 일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 야 내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드러날 때는 바로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인사조직만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킨집을 창업한다든가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에 굉장히 일반적인 쪽으로 가고 대신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국가가 지원하는 창업 자금도 한번 자기가 가서 찾아본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창업으로 이어져서 요새 같은 100세 시대에는 아마 후반기 50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중소기업이 더 적합하다. 길게 봤을 때 뭔가 인생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물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사실 산학일치형 도시학교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중소기업의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제라는 사업이 지금 한 7, 8년째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저는 오히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노하우를 잘 좀 교육을 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인정을 받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노하우도 알려주셔야 학생들도 이제 여기에 더 남아서 취업을 해서 자신의 역량도 기르고 싶을 텐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약간 시스템에 약간 보완이 필요하군요.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아직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시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또는 학생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일 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시죠. 하지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현장 실습이든 뭐 도제 이런 사업이든 결국에는 우리 기업 현장 교사들한테 기업에 있는 현장 분들에게 교육을 받으러 간 건데 적절한 교육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훔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저 담임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러 갔는데 허드렛 일만 시키면 그것도 네. 안전상의 이유로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안전 조치를 잘 하고 가르쳐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업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할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방요비스와 동인기원도 중소기업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들었거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일반 등산 배낭도 만들긴 하는데 좀 전문가 등산 배낭을 좀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에 해외 공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1년에 7만 장의 배낭을 이런 배낭을 7만 장을 한 12,000명 정도 직원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해외 수출도 하고 계시고. 예, 해외 수출 기업입니다. 우리 기술력인가요? 예. OEM이나 ODM 받아서 수출하는 기업이었고요. 올해 이제
그 가방을 저희 자체 브랜드로 5월달에 런칭하셨어요? 출시를 했습니다. 뭐 가방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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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오 되게 가볍네요. 제가 그 한번 안에 이제 저희가 또 만드는 저기 캠핑용 모자가 있어요. 아 진짜요? 가방은 뭐지? 등산 가방 굉장히 가볍고요. 아 이거 끼워서 하는 예. 건가 봐요. 와. 와. 일부러 네. 떨어뜨리셨고요. 오. 간편하네요. 예, 간편합니다. 와, 너무 편해요. 아, 이거를 또 생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와, 감사합니다. 그럼 잘 쓰겠습니다. 아, 이거 저기 그 제가 그 오늘 저기 저한테요? 예, 선물 드리려고. 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 의자도 주실 네, 거예요? 네. 아, 접어주셔야죠. 아, 예. 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자, 보여주시면 아마 뺏기실 겁니다. 아마. 안 뺏기고 제가 잘 쓰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자, 최두찬 CEO님도 회사 자랑을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1947년에 시작돼서 올해 75년 된 그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아, 국내 최초로 소화기를 제작을 했고요. 또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 타워 123층이라든가 뭐 인천공항,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소방시설 설계, 또 시공 감리, 그다음에 방제 연구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저 소화기를 또 갖고 오셨나요? 지금 저희가 뭐 소화기 제조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또 빈손으로 오면 제가 섭섭해서 네. 우리 소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촬영용 소화기. 아, 저희가 농담으로 한 하는데 얘기인데. 그래서 아이, 고맙습니다. 차에 놔두시면 됩니다. 야, 이거 촬영용인가요? 예, 차에 놔두시는 거예요. 우와, 저 진짜가 필요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만든 회사예요? 지금은 만들진 않고요. 아, 지금은 지금 제작은 이제 안 하시고? 설계 엔지니어링만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만. 고맙습니다. 예. 트로피 받는 것 같네요. 참 뭐 두 회사 다 너무 훌륭한 회사들이신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취업 인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예비 고졸 취준생들의 인턴 체험 브이로그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인턴 3주차 김혜연입니다. 오늘 회사 출근하고 있어요. 한방유비스 가고 있어요. 한방유비스. 우리 CEO님 회사. 어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한방유비스로 출근하는 인턴 정건우입니다. 지금 제가 방을 잡은 데랑 회사가 가까워가지고 힘들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75주년 장수기업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수여도 했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표창장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저희 회사가 대단하다. 표창장 진짜 많이 받으셨네. 네, 최고. 특허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여기 롯데월드 타워랑 부산 롯데타워, 그 탄탄하다. 소방대, 거죠. 인천공항 소방대 이런 거 엄청 큰 곳 저희가 다 했어요. 짱. 학생들이 아주 귀여워. 아유, 간식은 뭐. 출결이랑 자격증이랑 그 성적을 종합해서 6명으로 자르고 면접을 통해서 3명으로 뽑았어요. 저는 전기기능사랑 면불기능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랑 준비 많이 했네.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소방 마이스터가 딱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지기 지금요? 설치하고 설계를 그 감지기 수량 수정하는 거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면 다 알려주셔서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선배들이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이게 장점 아닌가요 또? 특성화고를 나와서 그런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랑 조금 다르게 많이 배워서 그런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갈 수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제 남자도 출산 휴가가 있고요. 또 매년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로 여러 가지 살 수 있어서 좋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17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오, 인턴이 아니라 정직원 같아요. 아주 능숙하게 좀 잘하는데. 많이 나가지고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 시키는 거 열심히 해주시고 또 잘하려고 또 모습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걱정도 좀 덜게 됐고 일할 때 말도 좀 통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뭐 정리도 잘 하고 이제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질문도 하고 소방에 대한 지식도 많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있으신 분들이랑도 대화도 되고 이제 업무 습득하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네,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 설치하니까 네. 여기 색깔 파란색으로 맞춰주시고 네. 요거 수정하시면 되고 네. 저희 여기 밸브실도 네. 감지기 적용하면 되고 네. 그 냈어? 진로 수행평가? 아, 이것도 전용으로 쓰시는 휴식 공간인가요? 예, 야외. 좋네요. 직원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서 많이 작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일해보면은 다들 친하고 밝은 분위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가 어린데 되게 다들 존댓말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법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와서 일하면은 약간 법보다는 그보다 더 신뢰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인턴이 끝난 뒤에도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고요. 그 후에도 소방에서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저도 인턴 끝나고 이 회사가 절 데려간다면 계속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영원히요? 달란 얘기죠? 영원히는 예. 아니고요. 잘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에서 인턴으로 한방 유비스에서 활동을 했던 정건우, 김혜원 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사 생활이 어땠어요? 다들 막 귀여워해 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다들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차별당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표님 앞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건우 군은 어땠어요? 일단 학교에서 배우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아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즐거웠군요. 두 사람이 굉장히 공부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대학보다 고졸 취업을 선택을 했다고 근데 들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반대가 없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을 말하고 제가 부모님을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소방의 산업기사를 이미 2개를 취득했어요. 원래 산업기사 자체가 대학을 나와야지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그 자격증 2개를 취득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대학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모님을 설득을 하신 거예요? 네. 시우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매우 훌륭합니다.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 혜원 양은?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선택한 길로 그냥 계속 왔습니다. 대학 안건가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산학 견인 선생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들께서도 대학이나 지금 너네가 배우는 거나 딱히 차이가 많이 없고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 학교가 최초라서 시설도 저희가 더 좋아서 차라리 저는 실무 경험을 더 쌓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후회가 없군요. 어머님을 저기 건우 어머님이랑은 같은 학교인가요 혹시 아드님이랑? 예, 저희 아들도 건우랑 혜원이랑 같은 한국 소방마이스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예.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면서요? 예, 저희 애하고 건우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건우는 진짜 중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대학 그래서 안 간다는 얘기 듣고 좀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기보다 인문계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를 놀래했죠. 예,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많이 놀래고 저희 애는 제가 그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건우가 선택해서 그 학교를 간 거였거든요. 예. 건우네 집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아이한테 그걸 권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정보를 얻어서 저는 보냈고 건우는 건우가 알아보고 좀 살짝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네. 건우는 알아서 혼자 너무 잘하는 아이니까 두 아이 다 훌륭하죠? 예, 훌륭한데 건우는 혼자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예. 그게 또 조금 부러우셨구나. 예, 근데 건우 엄마는 그래도 건우를 너무 다 믿고 따라줘서 예. 안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진짜 안 믿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 건우는. 예, 그러니까요. 둘 다 굉장히 똑소리가 납니다. 19살 고졸 취준생.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방송 선생님. 거의 뭐 우리 친구 두 분 얘기예요. 두 분. 갈등, 본인 선택 이건데 게임 분야가 특히 심해요. 제가 이렇게 전교생 상담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가는 곳이 이제 전부 PC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반대였어요. 가정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친구 문제라든가 성적 문제로 공부를 포기하고 게임이 유료됐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농담으로 인터넷 중독작과를 하나 만들자. 인터넷 중독작과. 그래서 e스포츠과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입학을 시켰는데 10년 전에는 키보드 날아가고 컴퓨터 날아가고 막 그런 식으로 갈등을 겪고 학교를 와요. 근데 3년 전부터는 거의 지금 우리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격려와 지지 속에서 오는데 두 분 보니까 딱 지금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조카 같은 경우도 공부를 참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좋아했거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쪽 계통이 있다 보니까 영상 편집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련 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e스포츠과에서 세계대회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보니까 천재였던 거예요. 그 외국에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니까 한국 아이들은 자든 일어나든 학교에서 10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근데, 앉아 있죠. 근데 게임이 그거니까 외국 애들은 그걸 못 한대. 아하. 이게 외국 서울대보다도 높은 대학에서 우리 애들을 원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처음 가는데 초봉이 없대요. 그래요. 2군인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 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브이로그를 좀 보고 너무나 3학년 담임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라든지 이런 진로 탐색들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스스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대학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분들께서도 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조금 많이 봐주셔서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PD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러면서 참 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너 어디 대학 나왔냐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럼 건우는 아까 엄마가 계속 좀 대학 가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때요?
제가 취업을 안 하고 대학을 먼저 간다면은 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지금 취업을 하면서 야간 대학이나 그 사이버 대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만약에 제가 대학을 간다면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원장님 사실 이게 중간에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그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대학이랑 서로 계약학과를 맺어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사이버도 아니고요.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대학을 가게끔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뭐 직업을 바꾸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나은 걸 배우기 위해서 가는 제도가 있어서 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의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니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알게 된 거죠? 네. 예, 이런 정보들을 잘 갖고 있으면, 왜냐면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잘 명심하고 두 분의 꿈을 잘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